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기에 대한 강의로 4편의 영상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와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은 1, 2장에 이어서 3장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 그리고 파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모리입니다. 컴퓨터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이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장치 혹은 기억 장치를 우리는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이 컴퓨터의 기억 장치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램을 의미하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와 SSD가 대표적으로 뽑힙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그 뜻 자체는 어느 위치에서든 똑같은 속도로 접근해서 읽고 쓸 수 있는 기억 장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램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휘발성 메모리라는 것으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램을 구매할 때는 보통 8기가, 16기가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 램이 컴퓨터의 실제 프로그램의 정보나 데이터를 바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램의 용량이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램을 효율적으로 구매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16GB 1개의 램과 8GB 2개의 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성능을 보일까요? 두 상황의 전체 용량은 동일하죠. 그렇다면 성능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 용량의 싱글 채널보다는 듀얼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16GB의 1개의 램보다는 8GB의 2개의 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6GB 하나, 8GB 2개, 4GB 4개라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빠른 구성은 무엇일까요? 네, 비슷한 실험을 한 유튜브가 있어서 그 화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멀티 채널을 사용할 램의 경우가 싱글 채널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을 구매할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스크탑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인지 노트북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인지 구분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량으로 기왕이면 2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그 2개를 구매하실 때는 그 램이 서로 동일한 용량으로 구성되도록 구매하셔야 합니다. 셋째, 2개를 구입할 때는 그 2개의 램의 제조사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통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램을 살 때에는 메인보드의 DDR 규격 표준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매할 램의 규격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구매한 건 우선 데스크탑용이고 DDR4 메인 규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GB로 구매했고 여기는 개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2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회사는 삼성전자로 동일하게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했던 메인보드의 규격도 비교해보니 메모리 DDR4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CPU 측에는 램 슬롯이 있고요. 이 램 슬롯에 꽂아주면 되는데 1, 2, 3, 4 이렇게 4개의 램 슬롯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널 1 그리고 채널 2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번, 2번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이 채널 1 3번, 4번이 채널 2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 1에서 하나, 채널 2에서 하나씩 골라서 램을 꽂아줄 겁니다. 그런데 이 4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연속해서 안 붙이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워서 붙이느냐 하면은 이 램이 발열에 상당히 약한 부품이기 때문에 원래 올 때부터도 램이 이제 호일에 쌓여서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서로의 부품의 발열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램을 부품을 장착할 때는 여기를 열어줘야 돼요. 여기 보통은 여기도 여는 게 있는데 이 부품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줍니다. 긴 게 있고 여기 짧은 게 있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춰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램에 길이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하고 꽂는 게 좋고요. 가운데 홈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길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 램에 대해서 다뤄보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와 SSD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SSD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지만 내구성이 무척 좋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불리는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고온에 취약할 수 있고 내구성도 다소 약한 편인데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의 조립에 활용되는 SSD는 이 SATA라고 부르는 이 위에 삼성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품과 M.2라고 하는 이 조그만 칩으로 나뉘어집니다. SATA보다는 M.2가 조금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부품들의 사진들인데요. 2TB를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인데 시게이트라는 회사의 하드디스크는 78,000원, 2TB 기준으로 78,000원인데요. 삼성전자의 SATA 같은 경우는 20만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M.2는 28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SSD가 비싸긴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요구되는 컴퓨터 스펙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M.2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M.2를 여기 장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M.2가 이 SS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건데, 근데 이제 이 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나사를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꼽는 공간이 보이죠? 그리고 이 동그란 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홈이 보면 긴 홈이 있고 짧은 홈이 있습니다. M.2에도 긴 홈, 짧은 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눌러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는 자신이 컴퓨터에 필요한 전압 그리고 전류에 맞추어 전원을 공급하는 부품입니다. 그럼 파워를 구매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 구매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KC 인증이나 80 플러스 인증 등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짠 부품의 견적을 보고 예상 소비 전력을 출력한 후 그에 맞는 견적에 맞게 부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TX 규격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ATX 규격은 사이즈와 관련이 큰데요. 메인보드, 파워, 케이스 이 세 부품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 크기로 잘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내가 산 케이스가 굉장히 조그마한데 파워가 엄청 큰 부품이라면 조립할 때 굉장히 곤란하겠죠. 파워가 케이스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80 플러스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 플러스 인증은 내가 산 파워가 전력 효율이 80% 이상임을 인증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W의 파워가 80 플러스 인증을 받았다면 500W의 전력을 소모해서 최소 400W 이상의 출력을
제품 부품에게 보내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플러스 인증은 이렇게 스탠다드부터 티타늄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스탠다드만 되어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파워라는 뜻으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매한 파워도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파워의 효율과 품질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처에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구성한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파워 서플라이 칼큘레이터 계산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아우터 비전이라고 하는 페이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화면상에 그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구매했던 컴퓨터를 정보 입력해 보았습니다. 메인보드는 우선 데스크탑인지 노트북인지, CPU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램은 무엇이고 몇 개를 샀는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무엇인지, 저장 용량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네요. 494W 정도는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파워를 구매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파워도 나와 있네요. 전력을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사이트니까 500W 정도로만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높게,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구매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구매한 파워인데요. 이렇게 파워 뒤를 보면 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도 이 전원이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전원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SSD만 조립을 했는데, 하드디스크도 파워를 조립할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 전원선을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SATA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요. 이 붉은색 선을 저희가 SATA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SATA 선을 메인보드 하단에 꽂아서 메인보드에도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이제 케이스 안으로 넣을 때에는 전원부가 바깥으로 놓이는 것을 잘 유의하면서 하드디스크와 함께 PC 케이스 안으로 잘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3장에서는 우리 컴퓨터의 기억 장치인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 SSD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어떻게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고 램을 장착하는지 확인해 보았고, SSD도 조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는 또 어떻게 규격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그래픽카드 그리고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3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